인생은 장애물 자체가 아닌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만난 장애물들, 힘들고 지치는 일들을 손쉽게 제거하고 해결책마저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거기다 본인이 원하는 성공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얻게 되실지도 모르죠. 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항상 그렇듯이 비용이 가장 큰 문제였죠. 생각한 비용보다 더 많이 나와서 일을 해결하고 싶기도 했고, 미팅을 통해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했습니다. 미팅을 하다 보니 대충 윤곽은 잡혔지만 비용은 어떻게 할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서 확인해 보니 제가 모르는 돈 53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영상 후반에 다시 말하겠지만 저는 이걸 신호로 봤습니다. 저의 예전 영상에 있는 48시간 안에 나에게 신호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요. 오늘 영상에서 나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분명히 좋은 해결책을 얻으실 겁니다. 혹은 저처럼 신호를 받을지도 모르죠. 그럼 오늘 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에 대해 말할 때 주로 말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뇌이죠.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늘 유튜브에서 흔하게 말하는 뇌를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뇌의 작용을 역이용해서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방법도 매우 신비롭고 흥미로운 건 사실이죠. 하지만 저는 더 신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도 신체 부위 중 하나를 말할 겁니다. 이곳이 사실 뇌보다 중요하다고 저자는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신체 부위의 생각과 감정에 집중해서 들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해결책을 찾고 부와 성공,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어디일까요? 먼저 우리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은 바로 감정은 어디서 나오는가입니다.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곳, 심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심장이 무슨 성공과 부와 관련이 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피를 전달하는 펌프 기관처럼 보여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의 저자는 심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성공이든 부든 돈이든 뭐든 가질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을까요? 흔히 주파수를 맞춰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뇌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이죠. 심장은 진동을 합니다. 계속 뛰고 있으니까요. 전자기장을 내뿜는 신체 기관 중 뇌보다 60배나 더 큰 전자기장을 내뿜고 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5,000배라고도 합니다. 아마도 뇌에서 나오는 파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대입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튼 이 심장의 전자기장은 몸밖 1m 거리에서도 탐지가 될 정도입니다. 실제로 심장은 상급 처리 기관으로 마치 뇌처럼 기억하고 결정하고 배우는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기다 소통도 가능합니다.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 있거나 육체적으로 접촉할 때 심장에 의한 소통이 일어납니다. 사회적 네트워크나 사람들의 상호 연결성, 안정성, 예측 가능성 같은 것들이 심장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스튜어드 울프와 존 브룬의 연구가 있고, 스트레스로 인해 심장 질환이나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런던 대학교의 연구 등 심장이 소통이 가능하다는 수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은 의학계에선 이미 이렇게도 불립니다. 심장은 단순히 두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종속적인 기관이 아니다. 고유의 신경계와 결정 능력, 뇌와의 연락 장치를 갖고 있는 작은 두뇌이다. 그런데 심장의 소리에 어떻게 귀를 기울이라는 말일까요? 그 신체 기관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심장의 소통 수단은 감정과 직감입니다. 이를 잘 캐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약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저 상상만 하면 되는 쉬운 것이죠.
심장은 말로 소통을 할 수가 없으니 그들의 소통 수단인 감정과 직감을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명상을 해보는 것을 저자는 추천하고 있습니다. 책은 각 챕터별로 주요 내용을 말해주고 그 내용에 맞는 훈련법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책에 실린 많은 훈련법 중에서도 제가 심장과 관련된 챕터를 고르고 명상에 대한 내용을 고른 것은 저 또한 명상을 통해 나아진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떠오르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하나로 몰입하게 해주면서 단계별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도 하고 이를 통해서 얻는 수익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판단을 흐리게 하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한다. 신체 기관인 장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심장의 소통 방식인 직감 능력을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다. 장은 직감에 곧잘 반응하는 기관이며 생물학적으로 장의 건강은 전반적인 건강에 있어 중요한 지표이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책에서는 에너지 센터 축복하기 명상이 있는데요. 그 명상에서도 내부 신체 기관을 하나씩 의식하는 방법을 말해줍니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는 이 명상법으로 치핵이라고 하나요? 그걸 자연치유하기도 했습니다. 이 명상법은 제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한 적이 있고 에너지센터 축복하기 명상이라고 검색하시면 다른 유튜버의 명상법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이야기가 센 것 같지만 명상을 시작할 때 오는 잡생각들을 잠재우고 심장이 하는 생각을 듣기 위해 장에 집중함으로써 얻는 이익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익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몰입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자는 몰입을 양자장으로 넘어가는 열린 창문이라 부릅니다. 양자장이란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장이라 볼 수 있는데요. 영성 관련 책이나 명상에 자주 인용되지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함을 양자 물리학자들이 밝혀내기도 했죠. 양자 물리학에선 이를 영점장이라 부릅니다. 한마디로 양자 물리학자들도 이 영점장이 없으면 본인들이 발견한 물리 법칙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한편 우리는 매일의 고난과 장애물에 발목이 잡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중요하지 않은데 그 순간에는 아주 큰일처럼 보이는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기 십상이죠. 이런 걱정들은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어나지 않은 일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순간 현재에는 실제 하고 있지 않죠.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현재보다 미래가 나빠질 것 같다는 상상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몰입은 바로 그 걱정을 덜어주고 현재인 지금 이 순간을 집중하게 해서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명상을 하면서 몰입의 순간을 자주 느껴주면 결국 심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명상법은 이렇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할 건데요. 하나는 에너지를 느끼는 명상입니다. 실제로 이를 들으시면서 상상해 보시면 그 흐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일어서서 눈을 감고 바닥에 흐르는 에너지가 발바닥으로부터 내 머리까지 흐르고 있다고 상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리에서 펑 하고 분수처럼 되는 상상을 해보는 거죠. 지금 만약 들으시면서 해보셨다면 약간의 저림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정말 느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공중에 떠 있는 에너지가 머리를 통해 들어와서 발바닥으로 나가고 나갈 때는 분수처럼 펑 터지면서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제는 흐름이 다른 뭔가가 느껴집니다. 이 느낌만 느껴져도 이 명상은 성공입니다. 실제로 에너지가 주변에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던 거니까요. 그런데 꼭 에너지가 아니어도 우리가 단지 상상만으로 몸의 느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명상을 통해 몰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더 집중해서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명상 방법은 감정을 활용하는데 잠시 명상 연습 방법은 이쯤 하고 심장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알아보기로 하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빌리버튼 출판사에서 24년 10월 25일에 발행된 지금 이 순간만 살 수 있다면입니다. 저자인 류 시노하라는 꿈도 없고 돈도 없던 대학생 시절 에크하르트 톨레의 저서를 만나고 끌어당김에 대해 알게 된 뒤 평생에 걸쳐 본인이 직접 검증한 것을 책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매우 쉽게 읽을 수 있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리얼리티 트랜스서핑을 읽은 후라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책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심장은 생각하는 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전달해 줍니다. 주위를 살펴보시면 심장의 소통 방식인 감정은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본인도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죠. 반면에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말했던 디자인을 전공하고 사업을 시작한 제 친구는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인데요. 그가 항상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건 역시 항상 설레게 만들어. 아니, 그거 예전에 했던 거잖아. 아니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거야. 저는 이 대화를 하면서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하는 루틴에 있는 것마저 그는 새롭게 보면서 설레어 하고 재미있게 행동을 한다는 점이었죠. 실제로 그의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이 저에게 많이 옮겨온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는데요.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뇌파와 아기의 심장 박동이 일치하면 엄마는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심장과 뇌의 파동이 일치가 될 때 어떤 일이든 잘 흘러가게 됨을 말해줍니다. 저자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장의 박동과 뇌파를 맞추게 되면 흔히 말하는 몰입의 상태가 됩니다. 이를 힘들이지 않고 만들 수 있는 것이 명상을 하는 것이죠. 명상을 통해 이를 맞춘 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몰입으로 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생각보다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완수할 수 있게 됩니다. 해외에 나가서 절박한 순간에 바디랭귀지를 상대방이 잘 알아듣는 것도 심장이 소통한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뇌만 있다면 그 사람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걸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절박한 감정 혹은 나의 절박한 감정이 상대방에게 심장을 통해 진동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주파수끼리 맞춰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장은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뇌의 과학자인 조 디스펜자도 그의 저서에서 뇌를 말하면서 심장에 대한 중요함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장이 질서 있고 일관성 있게 뛰면 자율신경계도 일관성을 띠고 그러면 뇌의 기능도 향상되어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집중력이 좋아지며 뭐든 더 잘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오늘 책의 저자는 뇌와 심장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책의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심장은 뇌와 끊임없이 소통한다. 그런데 당신이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심장은 뇌로 하여금 생각에 영향을 주어 당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으면 심장과 뇌가 서로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라.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끝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 심장의 말과 감정을 무시하는 것은 인생에 스트레스를 더하고 결국 스스로를 무너지게 만들 뿐이다. 꼭 아프지 않더라도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올 수도 있고 신경이 과민해질 수도 있다. 이것은 단지 심장이 좀 극단적인 방식으로 당신과의 소통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심장은 당신이 깨어나 정말로 원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나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이성적인 것이 합리적이고 좋아 보여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는 모든 순간이 그런 건 아닙니다. 자아의 작동 방식과 혼동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아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본인을 중요한 존재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험을 우선시합니다. 본인을 가장 중요점에 둡니다. 그러니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면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나를 평가했으니까요. 본인의 경험이 가장 우선시되니 남이 하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 본인이 보는 것만 보게 되는 꼴이 됩니다. 아마 눈앞에 누가 봐도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을 지키기 위해 나쁜 것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게 자아가 하는 일이 되죠. 그럼 이 자아의 작동 방식을 알게 되면 일단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데도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 바로 심장이 알려주는 것이죠. 가장 쉽게 말하면 아무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드는 기시감 같은 거죠. 이 혼동을 하지 않으려면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를 읽어보시면서 자아의 작동 방식을 자세히 알게 되면 더 좋습니다. 그럼 내가 화가 나는 순간에도 아, 이건 자아가 하고 있는 거구나 하고 화를 금방 멈출 수 있으며 만약 화를 내게 되더라도 본인을 굽히고 화해할 수 있는 좋은 스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를 바라보며 자아를 키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며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자아의 목적인 본인만 키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아는 항상 중요해서 제 대부분 영상에 넣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자아를 멈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를 너무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이 이 세상과 자연의 일부이지 그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뜻이다. 자연이 모든 존재에게 양식을 주는 법을 살펴보고 당신도 그 생태계 안의 일부임을 알기 바란다.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아의 문제를 갖고 있다. 심장 이야기를 하다 자아에 대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심장이 하는 소리가 감정인데 그 감정은 자아가 만들어낸 것일 수 있으니 혼동하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아의 작동 방식을 알면 명상을 통해 몰입의 시간을 더 빠르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명상을 할 때 나는 다 할 수 있다 고 긍정 확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자아의 덩치만 키우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모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느 순간 분명 이렇게 귀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 앉았다는 것은 본인을 현재 지금 이 순간의 몰입의 상태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현재의 몰입이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죠. 그러기 위해서 일단 자아가 나서서 모든 걸 통제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본인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확언이 결국 모든 걸 통제하려는 마음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확한 목표가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자아가 활동하는 것이 분명히 맞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우리가 일상을 살 때 이런 적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따라가며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런데 어쩐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인생은 어제와 다를 바 없고 그저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곧 지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력한 기분이 들다 못해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 바람에 목표를 결정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포기하고 다른 일에 도전합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감정을 거부하는 것은 불에 불로 싸우는 격이다. 이러면 불길은 더 커질 뿐이다. 부정적인 감정이 불쑥 일어날 때 그것을 평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감정이 있음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현재로 돌아오라. 처음에는 정신이 맹렬하게 거부할 것이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곧 익숙해질 것이며 어느 순간 부정적인 감정을 짧은 폭풍 정도로 여기게 될 것이다. 아무리 심한 불안감이 올라와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심장은 당신에게 무엇이 좋은지 알고 있다. 당신이 선택한 모든 행동은 언제나 그 행동을 시작하기 전에
영혼의 확답을 필요로 한다. 명상은 그 확답을 얻는 방법이다. 그럼 그 확답을 얻기 위해서, 현재에 몰입하기 잘하기 위해서, 좋은 명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목표를 정하는 것은 얼마를 벌 것이라는 것보다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돈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를 벌 것이다를 정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금방 좌절하고 포기하게 될지도 모르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액수를 정해놓고 그것이 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닌 것 같아서 말하는 것이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돈은 절대로 행복을 불러오지 못한다. 하지만 이 말을 돈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이는 틀린 말이며 불균형한 시각이다. 돈이 사랑을 사주지 않지만 돈이 제공하는 울타리 없이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어렵다. 당장 내일 쓸 돈을 걱정해야 하고 돈이 부족할까봐 늘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느 선까지는 꼭 필요하다. 돈은 나쁜 게 아니고 악마는 더더욱 아니다. 돈은 그냥 돈이다. 제가 아는 지인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넘어가면 그 이상은 아무런 감흥이 없어. 그분의 연봉은 5억대였던 것 같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의 기쁨을 넘어서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건 수학 체감의 법칙이죠. 너무 배가 고파서 음식을 왕창 시켰는데 먹다가 배불러서 남은 음식을 쳐다도 보기 싫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는 수학 체감의 법칙이 존재하죠. 따라서 돈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능으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돈을 주로 다루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여유를 가지기 위해 꼭 필요한 존재임을 제 스스로도 인식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저 또한 돈이 좋지 않은 존재라 인식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자, 이제 목표를 정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현재를 몰입 상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명상을 하게 되죠. 명상에서는 목표가 세워졌으니 이미지 심상화를 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생각한 목표라면 그 이미지를 보는 것만으로 즐거워집니다. 그러면 심장과 뇌가 주파수를 잘 맞추는 형태가 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서로 소통의 원활함을 말해주니까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느끼고 이미지를 보게 되면 우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서 상상만 하는 몽상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상상을 한 뒤 자동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장애물이 무조건 찾아옵니다. 세상에 한번 건드려 보는 거죠. 여기서 이를 이겨내려 하면 장애물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해결책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럼 물길이 좁은 곳을 찾아 흘러 다시 만나 큰 물길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도 그렇게 우리를 비껴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결책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해결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몰입하는 겁니다. 인생은 장애물 자체가 아닌 해결책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몰입을 위해서 뇌와 심장의 주파수를 일치시키려고 명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명상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정해 이미지 심상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감정을 느끼는 명상법이 저자가 제안하는 두 번째 명상법인데요. 해변에서 걷는 것을 상상하고 오감 중 하나씩 열어서 느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처음은 햇볕이 따스한 것을, 바람이 스치는 것을, 바람의 냄새를 느껴보는 것을, 소리를 느껴보는 것을, 발바닥의 모래알들을 느껴보는 것을, 이렇게 하나씩 말이죠. 이것이 이미지와 감정을 활성화하는 명상법이 됩니다. 이 명상법들의 자세한 사항은 회원 전용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회원 전용에는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결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뇌와 심장의 일치는 이런 것도 바꿔주기도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말이죠. 소원을 이뤄주는 마력이란 책에서는 본인에게 본인이 이렇게 요청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신호를 관찰해 보라고 하는데요. 나는 1,000만 원이 필요해. 48시간을 줄 테니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완벽한 신호를 줘. 이 방법 또한 영혼 혹은 심장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심장은 이미 모두 알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치 참 자아를 뜻하는 것처럼요. 만약 본인이 1,000만 원을 가질 수 있다면 분명히 주변에 무언가 작은 것이라도 변하는 것이 생길 겁니다. 이 이유는 그 요청 하나로 우리가 주변을 보는 관점이 완벽하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1,000만 원이 생길 것을 기대하는 에너지가 계속해서 분출되고 있겠죠. 그럼 그에 맞는 것이 꼭 1,000만 원이 아니어도 유사한 것이 생기게 됩니다. 영상 첫 부분에 제 경험처럼 말이죠. 비용이 문제였을 때 530만 원이 입금된 것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호로 봤습니다. 아, 이 일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겠구나 하고 말이죠. 미팅이 끝난 후에 스스로 물어보았습니다. 이 일이 잘 흘러가게 될까? 난 무엇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 기름을 넣고 출발하면서 계기판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남아있는 킬로수가 777km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 이 일이 되겠구나. 더 확신을 얻게 되었죠. 솔직히 말해서 530만 원이 입금된 것은 착오에 의해 저에게 잘못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내 돈이 아니니 그대로 잘 돌려보내 주었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거라 생각했지만 제가 전화로 알렸습니다. 그냥 저에게 신호로 충분한 거죠. 더 큰 돈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관점을 바꿔서 본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만약 제 관점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 돈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신호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아쉬워만 했을 겁니다. 아쉬워하는 주파수가 제 몸에서 나가면 저에겐 아쉬워하는 것들만 오게 되겠죠. 그 아쉬워하는 감정이 심장에서 나오면 심장이 뇌파보다 더 주파수가 크니 얼마나 많은 곳에 뿌리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신호도 솔직히 어느 면에서 보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하지만 저는 관점이 바뀌어서 저걸 저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 일이 완벽하게 되겠구나 하고 말이죠. 이쯤 되면 이 일이 되었느냐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그 일은 순항을 타고 진행 중입니다. 책에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존재론적 디자인이란 세계가 설계된 방식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또 우리도 세계가 설계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세련되게 한 것이다. 이런 형태의 변화는 외부 환경이 주는 어떤 촉매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해서 생긴 변화가 우리 환경에 또 영향을 주고 그렇게 피드백 고리가 영원히 지속된다. 당신의 미래를 변화시키려면 환경과 교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움직임이 시작되면 환경이 그런 당신에게 반응하고 그럼 당신은 상상해왔던 미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 심장이 하는 말은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항상 주의해서 들어라. 상처받을까봐 타인에게 마음 열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열린 마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상처받았다면 혹은 부정적인 감정이 든다면 그것은 그저 당신 자신을 더 사랑하라는 뜻이다. 도망가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직면하고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다. 모든 감정에는 배울 점이 있다. 심장은 속삭이며 말한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과 직감으로 말한다. 이것은 논리와 이성을 넘어선 소통이다. 논리와 이성은 뇌의 언어이고 심장의 속삭임은 말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 마음을 열고 심장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의 느낌과 반응을 인식하라. 그리고 머리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심장이 말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아두길 바란다. 그럴 때 직감을 느끼려 하면 오히려 자아를 활성화하고 자아의 규칙과 필요에 지배당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 오늘 영상을 들으신 모든 분들의 삶이 더 나아지신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